네, 7월 네 번째 주 3차 시 이번 주 마지막 통합사회 수업입니다. 오늘은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난번 수업 필기 내용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댓글을 쭉 읽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한 친구들 좀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 아마 파트였을 거예요. 업적에 따른 분배 중에서 아마 장점은 업적은 성취한 결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평가를 하고 그것을 측정하기가, 그러니까 측정이 평가겠죠.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밑에 칸에 괄호를 메모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적에 따른 분배는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 아마 이 색깔로 선생님이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에 들어간 내용을 거기 학습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쓰지만 말고요. 저번 학습지를 이제 넘겨서 메모하세요. 업적에 따른 분배의 장점에 보면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업적이라고 하는 게 딱딱 명확하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들 고군분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업적에 따른 분배가 정착되면 그 집단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가 훨씬 강해진다. 자, 필기 내용 해결됐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한동안 조금 다소 소홀했던 그 댓글을 지난 수업을 들은 것까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느낌적인 느낌이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올림픽 정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고 출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특히 유난히 보면 사회 덕후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그죠? 그래서 정의라는 파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의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다는 걸 느꼈다. 또는 그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교정적 정의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미비하다.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메모를 해 놓는 걸 보면서 선생님 되게 뿌듯했습니다. 나중에 교과 세특에 메모를 할 내용을 근데 교과 세특 관련 작성 사전 자료를 조사하려고 선생님이 뭘 나눠줄 거예요. 나중에 물론 기말고사 끝나고 옵니다.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제는 참 나한테 새롭게 다가왔다. 이 주제를 배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그거를 메모하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교과 세특에 작성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 말이 조금 꼬였는데 교과 세특을 작성하기 전에 사전 조사하는 그 용지를 나눠 줄 겁니다. 교과 세특은 선생님이 직접 써줄 거예요. 하는데 사전 자료 용지를 나눠줄 건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인상 깊게 들었던 주제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생각을 갖게 된 아니면 또 관심을 갖게 된 영역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나중에 받게 될 거기에 아까 그 친구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이 부분은 좀 와닿았다. 이 부분은 좀 흥미가 생겼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서 나중에 사전 조사, 자료 조사 용지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업을 정말 조금만 할 거예요. 정말 조금만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거 설명만 할 거예요. 뜻이 무엇이며 각각의 사상이 추구하는 정의관이 무엇이며 그리고 국가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 사상가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나오는 대표 사상가 주장은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온라인 시간으로 넘겨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정말 중요한 중간에 끊기면 막 되게 연결이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
사상가들의 주장, 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요. 선생님이 다음 주 온라인 시간으로 연결시키고 오늘은 간단하게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무엇이고 이들이 추구한 정의는 무엇이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정말 쉽습니다. 발가락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따라올 정도로 수준으로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습지를 보시면요. 학습지에 나와 있는 생각 열기를 한번 선생님이 담아봤습니다. 방과 후에 반별 합창대회 연습 마지막 리허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리허설이니까 우리 반장이 모두 다 남아서 연습하자. 그래서 우리 좀 새로 파트 추가했고 그리고 대회전 마지막이니까 꼭 더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내가 예전부터 손꼽아 기다렸던 공연을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건지 빨리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상황일 때. 선생님이 해마다 이걸 가르치면서 결정을 합창대에 남는다, 공연을 보러 간다. 그러면은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그냥 자기네 생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적고 나는 합창 공연, 나는 합창 연습, 나는 공연, 관람 결정했다. 간단한 이유 적어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다 적은 사람들은 넘어가 볼까요? 우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좀 존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나 개인의 자유와 존중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뭐 체크할 칸은 없네요. 그 밑에다가 내 선택은 이것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랬는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학급 공동체를 더 존중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 이유를 간단히 밑에 하단부에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계속 설명 이어서 해볼게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했다. 그런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개인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선생님이 매번 수업할 때마다 애들한테 풀어준 학생들한테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윤리시간이나 통합사회 시간의 자유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자유주의는 앞에 개인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거지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학급 공동체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정서, 그런 정서를 선택했다면 공동체주의에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선택을 해보면서 물론 둘 다를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둘 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하지만 내가 개인을 선택했다. 내 자유와 선택을 존중했다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반 학급, 합창대회 이런 걸 중시한 친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개인이냐, 국가, 사회, 공동체 시소에서 어떤 걸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자유롭게가 아니라 자유롭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이 포커스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는요. 사실은 특징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주장한 대표적 사상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상가, 그리고 그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원칙, 이런 것들. 자유주의의 대표자는요. 롤스 노직. 뭐 영어식 표현이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롤스와 노직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공동체주의 역시 중요한 사람입니다만은 맥킨타이어랑 왈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그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선택할 친구들이 아마 꽤 될 겁니다. 선택 학생 수가 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실제로 수능 선택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통합사회에서도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활과 윤리 올라가서도 롤스, 노직, 맥킨타이어, 왈처 이 사람들은요 거의 시험에 뭐 빈출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필출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좀 꼼꼼히 좀 다져놓도록 합니다. 특히 롤스, 노직 자유주의자긴 하지만 롤스와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의 방향은 약간 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음 주에 선생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워밍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정의 그리고 국가 모습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각각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요, 쉽게 말해서 개인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국가, 민족보다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 나 개인은 소중해. 맞아요. 자유주의 맞아요. 그런데 나 개인도 소중하고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성현옥 선생님 개인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친구들, 옆에 짝꿍, 내 뒤에 앉은 사람 한마디로 나의 자유, 나의 선택 소중해. 그러면 너의 선택도 소중해. 너의 생각도 소중해. 아,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권리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나 개인이 중요하구나. 나 개인이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하구나. 어머, 니도 중요하네. 아이고, 저 뒤에 있는 쟤도 중요하네. 이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주의가 실현된 데서는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난 소중해. 그럼요, 소중하죠. 여러분도 선생님도 개인은 다 소중하죠. 그런데 모르겠고 너는 모르겠고 나는 소중해. 됐고 나만 소중해. 이거 이기주의랑 자유주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요. 약간의 좀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와 동급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데 여기서 나만이 아니라 나, 너 모두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사회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중요한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정말 중요해요. 나 중요, 너 중요, 쟤도 중요, 저쪽이 쟤도 중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이런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말 그대로 개인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개인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정의로움이라 보는 거죠. 개인선. 그냥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요. 개인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의 이익 이런 것들을 개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에서의 정의로움은 각각의 개인의 행복이 잘 추구되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을 정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는 뭐냐? 이런 자유주의 마인드에서 국가는 그런 개인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 개인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 가치와 이념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중립적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주의로 화면이 넘어가긴 했지만요. 앞에 자유주의 앞에 항상 뭐가 생략돼 있다?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개인이 생략돼 있다는 거. 개인의 가치, 개인의 선택,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가는 그런 어떤 개인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선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정의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동체주의 들어가겠습니다. 학습지가 약간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뒷페이지로 쭉쭉 넘기면
거기 보면 공동체주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자유주의 대표적 사상가를 건너뛰고 공동체주의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학습지를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찾았나요? 네, 뒤로 넘겨보면 나오죠. 공동체주의, 특징, 의미, 표 나오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공동체, 집단이나 국가, 민족을 우선시하는 것을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너희 개개인도 결국은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의 네가 해야 될 네가 해야 될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인 개인보다는요, 연고적 자아를 중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은 어렵지 않은데 의미가 이렇게 쉽게 안 와닿을 거예요. 선생님이 쉽게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사회선생님 성현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성현옥의 의견, 성현옥의 권리를 우선시 여기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공동체는 성현옥이라는 사람의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바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추홀 외고라는 공동체는 성현옥에게 크게 무언가를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겁니다. 각각의 중요한 개인들이 모여서 미추홀 외고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앞에서 배운 자유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주의에서는 성현옥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현옥 개인을요. 미추홀 외고 교사 성현옥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의 삶도 그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리고 미추홀 외고에서 성현옥이 갖는 의미, 미추홀 외고에서 윤리선생님으로서 사회쌤으로서 해야 될 역할, 이런 의무, 이런 걸 강조하고 미추홀 외고라는 조직 속에서의 나에게, 그러니까 성현옥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는 개인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연고적 자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독립적인 개별적인 자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있는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연고적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주의에서 보는 관점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미추홀 외고에 속해 있는 성현옥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현옥이라는 사람은 미추홀 외고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관점입니다. 당연히 공동체 문화, 전통, 역사 그것을 중시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이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 역할을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그 공동체의 소속감, 책임감, 연대감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사회,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쉬운 예는요. 각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땡땡땡 누구 아무개. 나 개인보다 우리 집의 장녀로서의 누구,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가장은 여러분 부모님이죠. 어머니 아버지죠. 우리 집의 장남으로서의 나. 그러면 일단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속에서 어떤 문화고 어떤 분위기인지 중시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공동체주의입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양쪽을 다 고민하고 양쪽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미추홀 외고 아니면 선생님이 속해 있는 우리 집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혼재해 있는 거지. 나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 따위는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혼재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는요. 개인과 사회 행복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수 의견을 억압하거나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수긍하는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와는 구별된다. 집단주의, 우리 흔히 말하는 전체주의라 그러죠. 공동체, 이게 약간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어떤 집단의 목표,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적 요구하는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집단과 공동체의 목표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 집단주의와는 공동체주의는 조금 다르다는 거. 자, 이들이 추구하는 정의관은 무엇인가?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서 각자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 그런 상태를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선은 바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요, 서로 간의 구성원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정의롭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가는요, 그런 것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국가를 바람직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주의에서는. 하지만 전체 공동체의 가치를 잘 개인이 받아들이고 내면화되어서 공동체란 소속감을 중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책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가는 장려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소 나왔는데요. 이렇게 개인을 중시하는, 그래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롤스와 노직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중시하는, 그래서 맥킨타이어와 왈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조금 비중은 롤스 노직에 좀 둘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끝이에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 할 내용을요, 한번 좀 구조화시켜 왔어요. 차시 예고. 그러면 사실 이게 거의 이때까지 선생님하고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주의에서 보는 정의,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움, 노직이 말하는 정의로움, 각각의 정의의 원칙과 정의로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자유주의자지만 롤스와 노직이 보는 정의의 원칙, 기준들 이거 각각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롤스와 노직 서로 바람직한 사회를 구상하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이나 사회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들은 똑같이 자유주의란 테두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는 공통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능 과목이 아니죠. 통합사회는. 하지만 생활과 윤리에서 수능에 거의 반드시 출제되는 빈출이 아니에요. 필출 주제로 항상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항상 킬링 문제로 3점짜리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요. 뭐 우리 1학년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준비할 만큼의 기초 개념을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새로운 단원 들어왔습니다. 관심을 좀 보이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선생님도 잔뜩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한 주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한다고 고생 많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각각 경제 파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온라인 수업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요, 이제 여러분 학교 등교를 하면은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사회 선생님들께서 뭐 선생님, 그리고 남경우 선생님, 한보라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 안내를 하실 겁니다. 네네. 시험 범위는 다음 주에 학교 와서 확인하시고요. 기뜸을 해주자면 대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2단원 들어갈 겁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 와서 확인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요. 복도에서 선생님 보면 인사 반갑게 해요. 선생님 수업 안 들어가는 반 학생들도.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